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생강차를 마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실제로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습관처럼 생강차를 드시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몇 분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 하고 생각했던 습관이 오히려 몸에 해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몸속 정수기를 과하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몇 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에서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용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누가 피해야 하는지,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인 신장이 조용히 마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장이 신호를 보낸 뒤에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부엌에서부터 미리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 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한 번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하고 식사도 절제하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을 돕는다는 방송을 들으신 후 그때부터 생강차를 보약처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가벼워지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침 한 잔, 저녁 한 잔, 생강을 두껍게 썰어 진하게 끓여 마셨습니다. 따뜻할 때 마셨습니다. 매일 그렇게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몸은 스위치처럼 켜놓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시간이 있는 공장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가동시키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닳게 됩니다. 약 반년이 지난 후 김 씨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매일 등산을 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꺼풀과 발이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들어간 자국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수분을 붙잡고 있다는 신호이며 내부의 필터 기능이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김 씨는 저에게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걸어 다니는 것도 무겁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은 흔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매일 반복하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날의 검사 결과는 본인조차도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신장의 여과 수치, 마치 정수기의 속도와 같은 지표가 4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라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필터가 이미 절반 가까이 기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단 6개월 만에 아무 문제 없던 상태에서 신장 기능 저하 3단계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붓기 시작한 뒤에야 매일 무엇을 마셨는지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생강이 좋다고 여겨졌던 그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시간과 함께 늙어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신장의 기능이 조금씩 조용히 감소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그저 느려질 뿐입니다. 오래 사용한 기계처럼 신장은 집안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아주 가볍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찌꺼기가 점점 필터에 쌓입니다. 필터의 구멍은 좁아지고 어떤 부분은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상태가 달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한 자극을 주는 것들을 넣으면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신장은 과부하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처럼 계속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생강을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예입니다. 생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재료로 적절히 사용하면 몸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경우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너무 진하게 타거나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그것은 마치 오래된 필터의 강한 수압을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압력이 쌓입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결국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강을 먹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과 함께 사용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입니다. 같은 한 잔의 차라도 전혀 다른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몸을 돕거나 혹은 조용히 부담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생강차 자체가 아니라 함께 반복된 습관들이 신장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먼저 60세 이후의 경우 피해야 할 생강과의 3가지 조합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필터가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엌에 있는 것들이지만 매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올바른 3가지 조합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사용할 때 몸이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부하 없이 압력이 쌓이지 않도록 정수기처럼 필터를 제때 교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이해하신다면 생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신장의 안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동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또는 관절 통증으로 매일 진통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더더욱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생강이 약과 함께 들어갈 때 몸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 속을 흐르는 물처럼 조용하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먹습니다. 무심코 부담을 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신장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서로를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엌에서부터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소중한 필터를 지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시 멈추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으며 좋다고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들은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수도관에 끼는 찌꺼기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흐름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돌아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긴저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더 빠르게 흐르게 합니다. 반면 카페인은 강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몸에서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한쪽은 흐름을 빠르게 하고 다른 한쪽은 수분을 빼냅니다. 마치 물이 강하게 흐르도록 압력을 받는 관인데
안에는 윤활할 물이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탁기가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찰이 증가합니다. 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계는 빠르게 망가집니다. 우리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된다면 내부의 필터는 점점 마모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강을 섭취하셨다면 같은 시점에 짠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김치, 절임류, 진한 양념과 같은 음식들, 이것들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혈압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생강은 혈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한쪽은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한쪽은 압력을 높입니다. 마치 펌프를 최대 출력으로 돌리면서 출구를 더 좁게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압력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작은 혈관으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신장에는 아주 작은 미세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이 나이에서는 그 혈관들이 예전처럼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딱딱해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손상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뚜렷한 신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신장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짠 음식을 계속 드시면서 생강차를 매일 습관처럼 드신다면 어느 날 신장 기능 수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김 씨의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세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생강차를 더 쉽게 마시기 위해 설탕, 꿀, 시럽을 넣는 습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편안함이 몸속 필터를 조용히 더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이 혈액에 많이 들어가면 혈액은 더 이상 물처럼 묽지 않습니다. 끈적해집니다. 마치 주방에서 졸인 설탕물처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끈적한 액체가 생강에 의해 더 빠르게 혈관을 흐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더 이상 부드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압력이 됩니다. 당찌꺼기라고 불리는 것들,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물질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신장의 아주 작은 필터 구멍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에 끈적한 설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는 점점 막히고 단단해지고 결국 망가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약간 높은 상태인 분들의 경우 이 습관이 매일 반복된다면 신장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실수를 피하기만 해도 약 한 알 없이도 신장의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짠, 음식, 단 음식, 아주 익숙한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방심하는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매일 이런 방식으로 생강차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스스로를 해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때로는 작은 한마디가 긴 병원 생활을 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관심 있는 분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의존하지 않는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잘못된 조합들이 어떻게 신장을 하루하루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를 멈추고 올바르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간단한 조합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 부엌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약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강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수치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사에서부터 바꿉니다. 첫 번째로 생강을 사용할 때 저는 항상 대추와 함께 일비율로 드시기를 권합니다. 생강 한 조각에 건대추 두세 개를 함께 넣고 약 500ml의 물에 약불로 15-20분 끓입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하루에 2번 나누어 드십시오. 간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몸은 이 방법을 매우 잘 이해합니다. 생강은 몸속 흐름을 강하게 켜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혈류를 더 빠르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강만 있을 경우 냉각수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신장은 점점 건조해집니다. 바로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때 대추는 전체 시스템의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수분을 유지해주고 생강의 열을 부드럽게 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강은 관 속을 빠르게 흐르는 물입니다. 대추는 그 흐름이 관을 마모시키지 않도록 완충해주는 역할입니다. 함께하면 부드럽습니다. 따로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강을 섭취한 후 약 20-30분 뒤에 무가당 두유 한 잔을 추가로 드시기를 항상 권합니다. 단순히 보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성분이 있어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교적 강한 자극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 자극이 그대로 작용하게 두면 오래된 관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지지 않더라도 마모됩니다. 이때 두유는 얇은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식물성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부드럽게 작용하여 생강의 자극을 완화해주고 더 깊이 작용하기 전에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경우 몸은 근육과 장기를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신장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무가당 두유는 적절한 선택입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면 됩니다. 생강 한 조각, 대추 몇 개, 두유 한 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매일 지나치고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다리 부종,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 그리고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은 배뇨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해당하신다면 단순한 노화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느냐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반복된다면 생강을 끓일 때 얇은 계피 한 조각을 함께 넣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조 계피 약 1-2지 정도를 생강 3-5조각과 함께 300ml 물에 넣고 약불로 10-15분 끓입니다. 따뜻하게 천천히 조금씩 드시고 아침이나 잠자기 일, 이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생강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가움을 더 두려워합니다. 집안의 수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날씨가 추우면 관이 수축하고 물 흐름이 느려지며 찌꺼기가 더 쉽게 쌓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배와 허리 부위가 차가워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느려지고 여과 기능도 둔해집니다. 생강은 따뜻함을 빠르게 켜줍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빠르게 오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계피는 다릅니다. 계피는 열을 유지해주는 층과 같아서 따뜻함이 더 깊이 들어가고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겉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여과 시스템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약간 부어 있고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몸속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단순히 이뇨제만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배출 밸브만 열어놓고 관 자체는 고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빠질 수 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생강계피차 한 잔은 내부의 관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 흐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 작은 것부터 조절합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적절한 시기에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조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병상에 누울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 하지만 여러분께서 방금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안심하고 적용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매일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습관처럼 생강을 드시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왈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한 단계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생강 자체가 혈류를 더 활발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마치 관의 흐름을 넓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약은 응고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큰 밸브를 열면서 동시에 물을 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흐름이 너무 강해지며 멈추는 지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는 이는 지혈이 평소보다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경우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생강은 혈당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도 같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이미 약해진 스위치를 두 사람이 동시에 끄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가 너무 빠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지러움, 손 떨림, 식은땀 등의 증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피로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절 통증으로 진통제나 항염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때로 신장을 통과하는 혈류량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공장에 들어오는 원료가 줄어든 상태와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강 활동을 촉진하는 자극 요소이 더해진다면 원료는 부족한데 공장의 속도를 더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압력은 쌓이게 됩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에 따라 먹지 않습니다. 지혜로 먹습니다. 부엌에 있는 한 가지 재료라도 잘못된 시점과 방법으로 사용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복용하고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음식과 약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면 결국 부담은 우리 몸이 떠안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께서 부엌에 들어갈 때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매일 약을 드시는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가 알지 못했던 실수를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의존하지 않는 노년을 지키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엌에서 오래 살아갑니다. 신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루 생활 리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김씨처럼 점차 주도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인 생활 리듬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첩이 있으시다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의존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할 일은 차도 아니고 커피도 아닙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난 후 신장은 마치 물이 흐르지 않은 채 방치된 필터와 같습니다. 건조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생강차를 넣는다면 윤활유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은 되지만 조용히 마모됩니다. 따라서 먼저 물로 신장을 시동시키십시오. 약 20-30분 후 180-200ml 정도의 따뜻한 생강 대추차를 드시되 식지 않게 하십시오.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올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김 씨는 매일 짱국을 마시던 습관을 끊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묽은 소금물이 그대로 신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찌꺼기가 있는 물을 관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막히게 됩니다. 김치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에 가볍게 헹궈 소금을 줄인 뒤 드셨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도권과 방치의 차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 기억나신다면 간단한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강 가루 반 작은 술을 무가당 두유 200ml에 섞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이때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은 얇은 막과 같이 작용합니다. 소화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자극을 줄여 신장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일하도록 돕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의 조합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 실수하고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생강을 드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생강차 한 잔을 드십니다.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의 야간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몸이 여러 기능을 줄이는 시간입니다. 장기들은 쉬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강은 혈류를 촉진하여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게 만듭니다. 쉬고 있는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피로가 쌓이고 노화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저녁에 생강을 드신 후 뒤척이고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단순하게 유지하십시오. 물만 드십시오.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년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시기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신장이 쉴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걱정이 남고 묻더라도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더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매일 겪고 계신 질문들에 대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으면 생강차가 너무 마시기 힘든데 더 쉽게 마실 방법이 있을까요? 이해합니다. 입이 단맛에 익숙해지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동안의 단맛, 그리고 몇 년 동안의 신장 부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시기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대추를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정제된 설탕처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는 생강의 양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적게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많이 잘못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질문 2. 생강은 매일 마시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생강은 하나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필요할 때 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켜두면 시스템이 과부하됩니다. 하루 1,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몸이 열이 많고 입이 마르며 소변량이 줄어든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생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여 몸을 무리하게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생강을 물 대신 매일 마셔도 되나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물은 기본입니다. 생강은 보조입니다. 정수기를 예로 들면 깨끗한 물이 기본 흐름이고
생강은 흐름을 돕는 요소일 뿐입니다. 물을 완전히 생강으로 대체한다면 깨끗한 물 대신 세정제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모됩니다. 신장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열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손발이 자주 차가운 사람은 생강을 더 많이 마셔야 하나요?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은 단순히 열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생강으로 열을 올리려 한다면 바람이 들어오는 방을 난로로만 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따뜻해졌다가 다시 차가워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외부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식사를 균형 있게 하며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질문 5. 얼마나 지나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매우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은 서로 다른 공장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며칠 만에 흐름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올바르게 실천하신다면 몸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잠이 더 편해지고 야간 배뇨가 줄어들고 아침에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작지만 매우 실제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보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기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길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삶을 위한 길입니다. 결과와 함께 진심 어린 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부엌에서 올바른 부분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처럼 어색해 하셨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나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다리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을 멈췄을 때 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말 결심하신 분들은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간단히 숫자 1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한 줄 한 줄의 글은 누군가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끝까지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저는 읽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약 3개월 후 김 씨는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얼굴은 더 밝아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기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전에 약 46 정도였던 신장 여과 수치가 5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랑할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몸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대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잘못된 습관을 멈추면 됩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될 때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60세를 넘으셨더라도 몸은 여전히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가볍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합니다.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해보시고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쉽게 기억하시고 더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 듣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강은 좋다고 해서 아무 것과나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생강차를 커피와 함께 드시거나 짠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설탕을 넣고 계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잘 작동하는 정수기에 계속해서 찌꺼기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생강은 몸을 데웁니다.
소금은 수분을 붙잡습니다.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하면 신장의 작은 필터 구멍을 점점 막히게 만듭니다. 신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강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그것을 완화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생강 한 부분에 대추 2조각입니다. 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무가당 두유 200ml 또는 소량의 계피, 추가.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완충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문을 세게 닫기 전에 고무를 덧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충격을 받지 않고 위장도 자극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각으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 선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강은 몸이 활동 상태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낮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아침 물을 마신 후 30분 또는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적당한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엄지손가락 마디 정도 두께의 생강 한 조각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사용하면 공장을 계속해서 추가 근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후에는 더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노년은 운을 시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액 희석제, 당뇨약, 진통 소염제, 생강과 임의로 함께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측하지 마십시오. 전해들은 이야기만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약 사이에는 하나의 관 안에서 서로 반대로 흐르는 두 물줄기처럼 조용한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압력이 점점 쌓입니다.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기능의 절반 이상이 감소할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50세 이후에는 매년 한 번씩 다음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여과 수치, AGFR, 소변 내 단백질,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병이 온 뒤에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은 비싼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달려 있습니다. 설탕 한 스푼을 더 넣으려 할 때 멈출 수 있는지, 차가운 음료 대신 따뜻한 물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됩니다. 맑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의 강을 다시 맑게 하듯이 저는 믿습니다. 김씨가 되찾은 그 편안한 미소는 우연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매일 실천하고 계신 작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모든 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담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깨끗한 정수기처럼 부드럽게 작동하기를 막힘없이, 과부하 없이, 그리고 삶이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부엌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